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죠. 부진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8분기 연속 1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의 수요 부진으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오늘 또 여러 기업들의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 대형주들의 어닝 시즌이 거의 본격화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주들의 실적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한 경기도나 우려에 또 유가까지 급락하는 그 와중에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된 그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어닝 쇼크까지 발표된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그 기업들 LG전자, LG화학, LG하우시스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중요한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좀 좋았었던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었던 이 에너지 섹터도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 바로 환율 효과에 기대감을 좀 가졌었던 자동차나 IT 쪽에서의 실적 부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만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전주 대비로 컨센서스가 한 7% 정도는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각각 한 1.8%, 1.2% 정도는 전주 대비로 실적 이 조정치가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이렇게 실적 부진을 예고한 그 기업들이 많아서 여전히 오늘 증시는 부진한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보죠. 시황센터로 가보죠.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키는 역시 유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국제 유가가 5%대 급락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더불어서 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했던 어제와 달리 또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현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18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3% 떨어지면서 1868.8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시 5분 방금 전에 186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분봉 확인했고요. 현재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81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요. 기관 쪽에서 888억 원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 1,701억 원 강한 양의 매수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현재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업종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유통 쪽 하락하고 있습니다. 2.31%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장비 역시 현대차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대차 3인방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현재 2.25% 떨어지고 있고요. 건설도 2.17% 하락입니다. 네, 은행 역시 경기 민감주로 2.11% 떨어지고요. 화학도 오늘 좋지 못합니다. 2.09%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하는 업종들 있는데요. 전기가스입니다. 한국전력의 힘을 입어서 현재 2%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의약,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1.36% 오르고요. 통신도 경기 방어주로 현재 0.9%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64%, 1.72% 떨어지면서 114만 2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현대차도 실적 발표 앞두고 1.45%, 1.82%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하락세 보여줍니다. 13만 5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현재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삼성물산이 4.33% 빠진 14만 3천 원 기록하고요. 역시 현대모비스도 3%대 약세장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오늘장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는 3%대 약세, 삼성생명도 0.71% 하락, LG화학이 계속
계속해서 많이 빠집니다. 낙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7.28% 떨어진 28만 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역시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 있습니다. 특히 좀 어제 실적이 발표됐던 삼성 SDI 좀 어닝 쇼크가 나타났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0.44%, 10.54% 빠지면서 91,8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장 출발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나왔죠. 현재 1.43%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전분기 대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줬지만 전년으로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장 1.43%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 아직까지는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1.45% 빠지고 있고요. 대한유한은 실적이 괜찮았죠. 그래서 0.87%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실적이 발표됩니다. 좀 기대감에 1.55%, 1.8% 상승을 보여주고 네, LG그룹주들 실적이 오늘 발표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LG전자 4% 약세고요. LG생활건강도 0.1% 약세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됐죠. 실적 부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5% 떨어지면서 88,000원 기록하고요. LG하우시스도 3.35% 약세.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과 사마페인터는 오늘 실적이 발표되는데 현재 모두 1%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SDI 어닝 쇼크가 나타남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역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 SDI입니다. 오늘 가장 많은 리포트가 쏟아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도 크게 또 급락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는 유한타증권입니다.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주목해야 하는 회사. 투자 의견 보유로 신규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역시 신규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2015년 4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평가고요. 케미칼 사업 공백으로 2016년도 적자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입니다. 2015년 4분기는 매출액 1조 8,618억 원, 영업손실은 808억 원을 기록해서 전분기 대비로 악화된 수익성을 보여줬다면서 소형 전지 부분은 모바일 기기 시장의 비수기 진입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했으나 중대형 전지는 중국 전기자동차 OEM양 공급을 확대하면서 성장 기조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량 재고 폐기 매일 미품질 보상에 따른 6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으로 에너지 솔루션 부분의 적자폭은 확대됐다고 밝히고 있고요. 전자재료는 반도체 소재의 견조한 성장이 디스플레이의 부진을 상쇄했고 케미칼은 전방 수요 둔화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 역성장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 관련된 피어그룹 ROE 이 흐름입니다. 2016년 실적으로 매출액이 5조 3,442억 원, 영업손실 744억 원을 예상한다면서 전사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케미칼 부분의 실적이 사업 매각으로 2016년부터 제외되기 때문이고 에너지 솔루션 부분은 폴리머 전지 생산 수요 안정화와 유형 자산 폐기에 따른 감가상각 축소 그리고 전기자동차 확대에 따른 배터리 시장 성장으로 소형 중대형 전지 모두 적자폭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전자재료 사업 부분 관련 피어그룹의 ROE인데요. 전자재료 부분은 반도체 소재의 안정적인 실적 흐름 가운데 PV 페이스트와 이 평강 필름 그리고 OLED 소재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중국 주도의 태양광 발전 능력 확대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품의 평균 면적 증가 그리고 AM OLED 생산량 확대 추세가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태양광 발전 등 인류의 미래 성장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과 빠른 실행력으로 비전을 확보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종합 전지 메이커가 되기엔 너무나도 험난한 길. 투자 의견 중립이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2015년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 그리고 2016년은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인데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분기 실적 추정치입니다. 2015년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면서 계절적 비수기 진입에 따른 소형 전지 부분의 매출 감소와 함께 손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실적은 매출에 5조 6,900억 원, 영업이익은 1,464억 원으로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의 추이와 전망인데요. 단가 인하에 대한 그 압력이 지속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참고로 2016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3,500억 원, 그리고 영업 적자가 712억 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살펴보죠. 2015년 중국 시장 내 전기자동차 판매량 추이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 삼성 SDI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중대형 전지 부분의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자폭 축소는 의미 있게 감소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가 소형 전지 부분 또한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제한적인 출하량 증거로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세 번째로 중대형 배터리의 경쟁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면서 좀 부정적인,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RBK 투자증권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다. 전기차 기대감 유효,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전체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2015년 4분기 매출액은 1조 8,618억 원, 영업적자는 808억 원, 그리고 자동차 전지 매출 증가의 본격화에 보다 주목할 시점이다라는 그 판단인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분기별 사업부별 이 실적 추이와 전망인데요. 삼성 SDI의 2015년 4분기 매출액은 이전 전망치 대비로 감소했다면서 중대형 전지 사업부가 전기 대비로, 기대 대비로 좀 부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적자 전환한 영업적자 808억 원으로 이전 전망 대비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전지 관련 일회성 비용 600억 원이 주요 원인으로 전 사업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로 감소하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인데요. 삼성 SDI 성장의 핵심은 자동차 전지라면서 자동차 전지 매출이 2015년에 5천억 원을 상회하고 2016년에는 1조 원, 2017년에는 1조 7천억 원의 매출액이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매년 2배 가까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강력한 투자 포인트라고 판단을 했고요. 영업이익 개선 규모는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1,000억 원의 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2017년 말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발판으로 큰 폭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그 설명입니다. 세 번째 그림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한다면서 이는 중대형 전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동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업부 매각과 투자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영업이익은 2015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부진했던 사업의 영업이익 개선된다는 점을 봤을 때 주가 반등의 긍정적인 변수라고 판단된다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 가지 리포트 확인해 봤는데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하락, 거래도 지금 전일 거래량이 3배가량 증가된 그 거래가 실리고 있고요. 5일선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장대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부진, 일회성이라고 하지만 매년 연말마다 이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일회성 비용의 만성화가 우려된다라는 그 평가가 내리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당분간은 실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의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실보다는 꿈을 보자라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전기차 쪽에 거는 그 기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매수 의견과 높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 증권사도 있어서 투자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투자에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지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반등했을 때보다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 선전을 하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한양의 오늘장 가장 시세가 좋습니다. 현재 3.79%, 3.95%까지 오르면서 32만 9천 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웅제약이 2.61%, 오르면서 86,200원 기록합니다. 네, 녹십자는 1.34% 오르면서 22만 6,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오늘장 흐름 괜찮습니다. 1.1%, 1.24% 오르면서 73만 7천원 기록합니다. 경보제약 0.58% 상승하고요.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비해선 다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불영제약도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680선 아래로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0.57% 떨어지면서 677.62포인트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분봉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장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9시 10분쯤에는 그래도 68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시 15분 방금 전에 677.54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더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13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 쪽에서 54억 원 매도 양상 나타납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8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역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제약바이오 쪽들은 그래도 선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어제는 빠졌다면 오늘 오히려 선전하고 있는데요. 1%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1만 4,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미팜과 바이로메드 쪽도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미팜이 0.48% 오르면서 4만 2,200원을, 바이로메드가 0.15%, 실적이 나왔죠. 20만 1,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컴투스가 오늘장 좀 올라오네요. 0.72% 상승하면서 1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카오와 동서, CJ, E&M 쪽은 좀 빠지고 있는데요. 동서가 특히 3.56% 떨어지면서 3만 1,15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미치지 못하면서 오늘장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0.43% 하락이고요. 파라다이스는 1.39% 빠지면서 14,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터 쪽이 바로 개별 재료대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엔터주 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은 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로 좀 구체적으로 이 개별 재료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주가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소리바다 어제 이 최대 주주의 매각 소식이 있었죠. 이와 더불어서 오늘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6.63% 상승하면서 5,4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록뱀 2.52% 상승이고요. 나스미디어 쪽에서 좀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인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한 72%를 차지하는, 자본의 72%를 차지하는 그런 공급 계약을 수주하면서 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7% 상승하면서 63,200원 기록하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과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장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67% 상승하면서 2,310원 기록합니다. 쇼박스도 양호한 흐름 보여줍니다. 1.17% 오른 8,630원 기록합니다.
네, 코스닥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들 오늘장도 좀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안철수와 천정배의 통합으로 인해서 이 기대감에 안철수 테마주들이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네, 안랩이 현재 1.31% 오르면서 69,600원 기록하고요. 써니전자가 오픈베이스도 역시 1%대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에 비해서는 모두 좀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인데요. 좀 강하게 올랐던 것과 달리 지금은 1%대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선물 3월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28%, 1.31% 떨어지면서 226.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선물 시장 오늘장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2,293개양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개인이 1,008개약, 기관이 828개약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